자, 오늘 확인해 볼 만한 외신 네컷 먼저 열어주시죠. 자, 아마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보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정말 찾아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일단 3대 지수도 그렇고요. 일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일부 기업들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했기 때문인데요. 그 가운데서 두 개는 상승했습니다. 바로 국제 유가와 국채 금리인데요. 이로 인해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들은 위축되는 반면에 변동성 지수는 이렇게 많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가 적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했는데 그 가운데서 오르는 일부 종목들 화이자 정말 오랜만에 눈에 띄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연유인지 외신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자, 행동주의 펀드인 스타보드가 바로 화이자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에 조금은 압력을 더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인 건지 로이터 통신 보도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시죠. 자, 로이터 통신이 지난 6일 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스타보드가 10억 달러 규모의 화이자 지분을 인수하고 회사 재건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통에 따르면 스타보드 측이 화이자의 전직 임원인 이안 리드와 프랭크 다멜리오한테 직접 접근을 해서 그들이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표명한 걸로 러브콜을 보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이안 리드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화이자의 CEO였고 프랭크 다멜리오도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최고 재무 책임자죠. CFO를 역임한 바 있는 전직 임원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화이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면서 한 2021년 말 주가가 62달러까지 급등을 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후엔 또 코로나19 관련 수요가 감소하고 다른 제품들이 그 공백들을 메꾸지 못하면서 현재 주가는 최고점 대비 반토막 이하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물론 조금 전에 마감한 월요일장에서는 이 소식에 일부 한 2% 정도 상승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20달러 후반선을 유지하면서 저조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저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또 한 군데의 기업이 있는데요. 곧바로 다음 외신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컷 넘어가 볼까요? 자, 바로 애플입니다. 이 애플의 경우에는 사실상 투자자들의 기대가 너무 높은 반면에 그에 부응하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IB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자, 야후 파이낸스 보도를 통해서 이번에는 그 내용 조금 더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미국 투자은행이죠. 제프리스가 현지 시간 7일 아이폰 16과 아이폰 17에 대해서 새롭고 혁신적인 기능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기대했었던 AI 기능까지도 제한적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예상하는 10%까지 판매 증가는 어려울 거다라고 전망을 한 건데요. 사실 아이폰 16의 경우에는 출시와 동시에 AI 기능이 탑재가 될 걸로 기대를 모았었다가 그러지 못하면서 일부 실망 매물이 쏟아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 이 제프리스 또한 아이폰 16뿐만 아니라 아이폰 17에서도 AI 기능이 완전히 구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관측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주가가 높다면서 이런 AI가 단계적으로 봤을 때 애플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건데요. 자, 보시면 애플의 주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쭉 돌이켜보면 다른 빅테크 회사들에 비해서 AI 부문에서 조금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 때문에 150달러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AI 모멘텀을 부각시키면서 다시 지금까지 올라왔는데요. 때문에 무언가 AI와 관련한 인텔리전스 기능이 확실하게 구현 또는 적용되지 않는 한 주가의 상방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데
업계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애플 관련주들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사라지는 건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국내 증시와 관련된 연결고리들 이분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전화 연결해 볼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연결해 봅니다. 자, 오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었는데 이 외신 가운데 좀 우리나라 국내 증시와 연결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면요. 네,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이제 화이자 얘기를 조금 드려볼까 하는데요. 행동주의 투자자죠. 이제 스타보드 밸류에서 화이자에 10억 달러 규모의 지분 인수를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화이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팬데믹 때에 굉장히 좀 크게 급등을 했었고, 그 이후에 약물이나 뭐 백신 수요 둔화가 좀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 7월부터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들, 그리고 일부 비만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높아지게 되면서 연간 매출 이익 전망이 확대가 됐고, 주가가 좀 20불대에서 빠르게 30불대까지 좀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분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주요 목적은 회사에 대한 재건을 조금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보도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에 미국장에서 상당히 좀 강한 기조가 나타나다가 상승폭을 좀 대거 반납하는 흐름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게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유가의 급등, 그리고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사실상 섹터 맵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하락을 하고 오히려 올라간 산업군들은 상당히 좀 제한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도 플러스권에서 일단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모멘텀은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밸류단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20불대로 다시 내려온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좀 유효하고, 또 화이자가 배당 매력도가 좀 상당히 높은 종목이거든요. 지금 현재가로 보면은 한 배당 수익률이 5.8% 정도로 왔다 갔다 할 텐데, 어쨌든 이 정도 주가에서 그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현 구간, 거기에다가 배당 매력도까지 본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이슈가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주에는 조금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일라일릴이라든지 기타 다른 쪽이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고, 최근에 이제 비만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 그리고 전일 시간에서도 비만 관련된 종목군들 중 일부가 뭐 3%대 이상 급등이 나오다 보니 이 화이자 이슈를 비만으로 또 엮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좀 근데 그거를 지금 시점에서 막 이렇게 엮는 거는 조금 더 애매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요 요인 자체가 비만과 관련된 이슈로 올라간 것이 아니어서 일단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이제 화이자가 급등을 뭐 한 10%, 막 20%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뭐 충분히 우리가 연결고리를 좀 지어볼 수 있겠지만, 마감했을 때 2%대 상승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개별적인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화이자의 급등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내 증시의 영향 또는 그 훈풍은 조금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자, 근데 이제 화이자 호재도 있긴 합니다만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을 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국내에서 봤을 땐 제약바이오 섹터 센티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조금 연결고리를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기대되는 실적 기대주는 바이오 섹터는 뭘로 꼽으십니까? 네, 뭐 실적 기대되는 부분으로 보면은 바이오 쪽에서는 뭐 CDMO라든지 뭐 일단 그쪽이 가장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알티오젠 같은 이런 좀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테오젠 말씀해 주셨는데 간밤에 또 펩트론이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약진 또 저희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신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화이자에 이어서 애플 이슈도 좀 궁금해집니다. 사실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애플이 생각보다 16에 대한 수요가 부진한 걸로 확인이 되면서 주가 좀 상방의 압력이 더해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 기사에 대한 영향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좀 제한적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아이폰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또 부정적인 이슈이다 보니까 금일 이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고 뭐 반도체 쪽에서는 일부 강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이제 야간 선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9%대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증시 자체는 한 0.8% 정도 하락을 하고 시작을 할 거고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에 좀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었던 물론 많이 되돌리고 좀 주가가 오히려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미국의 투자은행이죠. 제프리스에서 아이폰 16에 대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혁신적인 기능이 좀 부족하다라는 내용과 AI 기능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폰 판매량은 신제품이 나오면 한 적어도 10% 정도는 판매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꽤 있었는데요. 현재 이제 제프리스에서는 5에서 10% 판매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시 전에는 iOS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AI 기능을 좀 대폭 좀 탑재하고 진행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내년이 되어야 AI 기능의 대부분이 탑재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 제프리스에서는 아이폰 17이 출시가 되더라도 완전히 AI 기능이 구현될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중국 쪽에서 휴대폰 경쟁이 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전부터 한 최근 한 4, 5년 정도는 뭔가 혁신이라든지 이런 기조들을 전혀 보여주지 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미국의 중국과의 경쟁이 좀 강화되는 것도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이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 반도체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거시 쪽에서의 이런 부품단 수요가 좀 증가가 같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꽤 있었는데 애플에서 이런 아이폰 판매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역시 레거시는 안 돼. 이런 부분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런 레거시 쪽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좀 흐름들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애초에 애플과 애플 관련주들은 AI 기능 소비 촉진을 하게 됐을 때 낙관론으로 주가가 평균적으로 30% 이상은 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 좀 되돌림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부 거기에 따른 되돌림이 상당히 좀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많이 빠졌다라고 또 보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에 대한 여력들 또 출하량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또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이폰 17 이후부터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제적인 기대감이 나오는 것은 그 출시 전부터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내년 중순 정도 이후부터는 온디바이스 AI 쪽이 상당히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만약에 그런 좀 시나리오로 이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조금 시간은 남아 있긴 하지만 1, 2분기 정도는 이런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뭐 대장주들, 뭐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와 연관되고 또 그쪽이 성장을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뭐 저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어떤 관련주로서의 연결고리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잘 참고해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근데 아이폰이 이렇게 좀 팔리지 못하고 있는 어떤 원인을 좀 찾아보자면 아무래도 중국 수요가 부진한데 좀 기인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또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여전히 스마트폰 수요는 좀 부진할 걸로 우리가 좀 감을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만 조금 끝으로 힌트 들어볼게요. 네, 뭐 아무래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좀 대응하시기에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잠정 실적은 시장 컨센 대비 좀 상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는 본 실적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딱 수치만 똑 하고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본 실적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갤럭시 쪽이 일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꺾여 있었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디램 뭐 레거시 쪽에 대한 가격들 뭐 고정가들 이런 것들은 좀 변동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뭐 낙관론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향후 대응하기에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또 그것도 나눠서 봐야 됩니다. 휴대폰과 지금 나머지 부분도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오늘 미국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장중 뭐 4%대까지도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충분히 또 이런 HBM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어서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 어차피 휴대폰은 전체적인 출하량 자체가 좀 제한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영향도 부분이 사실 뭐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더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마트폰 수요와 관련해서는 잠정 실적보다는 본 실적에서 조금 더 뜯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